열기를 반복해도 머리 위로 흔들리는 텔. 펜듈럼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진자입니다. 장미 이름을 쓴 작가 움베르토 에코의 두 번째 작품이었죠. 푸코의 진자. 숀 커너리 주연의 영화 장미 이름을 보고 나서 책까지 엄청 재밌게 읽어서서 푸코의 진자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고 생각한 지 10년도 넘게 지난 것 같네요. 여담이었고요. 무튼 바로 그 진자입니다. 펜듈럼이요. 개개인의 산염 에너지 중에서 주파수가 일치하는 에너지들이 합쳐져 하나의 에너지 집합 흐름을 만드는데 바로 이걸 저자는 펜듈럼이라고 칭한 겁니다. 이 에너지 세력을 왜 진자라고 부르느냐? 진자는 한 축을 중심으로 주기 운동을 하잖아요. 트랜서핑의 펜듈럼도 어떤 주파수를 축으로 해서 계속 세력과 규모를 키워가려는 운동을 하는데 이 성격이 진자와 유사하다. 그래서 펜듈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펜듈럼이 대체 뭐가 문제냐? 그냥 진자가 아니라 좀 사악한 존재예요. 펜듈럼이 한번 형성이 되면 계속 개인이나 단체, 조직의 에너지를 뽑아먹고 커지려고 하는 어떤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얘는 개개인의 행복, 성공, 만족 뭐 이런 것에는 일절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의 에너지 세력을 더 키우려는 목표밖에는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이 펜듈럼에 내 산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아야 하고 나아가서 이 다양한 펜듈럼들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다른 인생 트랙으로 갈아타는 이른바 트랜서핑이라는 것이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옆에 있으면 기가 빨리면서 기분도 자존감도 바닥을 치게 되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트랜서핑에 의하면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개개인도 일종의 펜듈럼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개개인이 아닌 거대한 에너지 집합체로 커져 있는 펜듈럼 역시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와 동일한 속성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의 속성에는요. 징징거리고 불평불만을 자주 한다. 하지만 그래도 라며 변명을 일삼는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한다. 상대방의 기본이나 의사와는 상관없이요. 다른 사람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한다. 가스라이팅이죠. 부정적인 성격이다. 무심코 하는 자랑이 많다. 모든 사람이 내 편이어야 안심하는 성격이다. 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처럼 기력을 갉아먹고 내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정신건강,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요.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펜듈럼이 바로 이런 놈이에요. 반드시 이 펜듈럼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펜듈럼은 개개인들, 조직이나 단체들로부터 에너지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해서 자신의 세력을 높이는 것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 결국 이 펜듈럼 지배하에 있으면 행복과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 트랙으로 갈아타는데 사용할 그 에너지가 펜듈럼에게로만 향하고 있으니까요. 펜듈럼은 개개인의 에너지를 뽑아먹기 위해 엄청나게 유혹을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학교에 가서 자신의 천성과는 무관한 온갖 직업 교육을 받는다.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 직업을 얻는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문제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든다. 저자가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정말 최악 중 최악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직장도 아니면서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일을 하는 것이겠죠. 저의 지난 잃어버린 10년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한 문제의 구렁텅이는 결국 불행과 불만족 등인 거죠. 남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사회에서 말하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즉 펜듈럼이 나를 몰고 간 그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결국 행복은 없다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성공도 없고요. 펜듈럼이 먹기 좋아하는 산염 에너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두려움, 죄책감, 불안과 초조, 열등감, 허영심, 증오, 욕망, 그리고 모든 심리적 콤플렉스가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모든 물질은 에너지로부터 나온다는 1편 영상 기억하시죠?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에 맞는 주파수의 산염 에너지를 내보내게 되고 그 주파수에 속한 펜듈럼이 옳다구나 하고 찾아와 여러분의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그렇게 그 펜듈럼의 세력과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펜듈럼의 지배하에 놓이면 줄이 매달린 꼭두각시 인형처럼 펜듈럼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우주는 그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또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당신이 원치 않는 것을 얻는다. 답은 정해졌죠. 펜듈럼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요? 펜듈럼의 도발에 응하지 않고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펜듈럼의 존재를 알게 된 후엔 펜듈럼을 곧잘 알아챕니다.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무언가를 맞닥뜨리면 그게 개인이든 조직이든 내가 속한 어떤 크고 작은 커뮤니티든 간에 아 이거 펜듈럼이구나, 펜듈럼 너였구나 하고 그 녀석을 알아보게 되죠. 야 4885 너지? 그럴 때 이 펜듈럼과 싸우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싸우려들수록 이 적개심 또한 펜듈럼의 주파수와 일치하는 주파수를 내보내게 되기 때문에 펜듈럼을 더 키우는 역효과만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지금 나를 방해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펜듈럼이구나 하고 알아챘다면 한 발짝 비켜서서 펜듈럼을 지나가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미술관 얘기처럼요. 미술관에 갔는데 전시작품이 죄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미술관 전시작품들을 내가 싹 다 바꾸거나 할 권리나 힘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오거나 내가 보고 싶은 작품이 있는 다른 미술관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단순한 논리입니다. 저는 이걸 몸소 체험했는데 진짜 신기했어요. 층간소음 문제가 한국에서도 많이 민감하잖아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요. 제가 있는 곳에선 제 경험상 한국보다 더 층간소음이 심한데 건물의 어떤 구조적인 원인도 있겠고 비교적 소음에 둔감하고 억양이나 톤 자체가 크고 높은 이곳 사람들의 문화에도 원인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곳에 와서 10년을 살면서 6, 7년가량을 층간소음에 엄청 시달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잠도 많이 설치고 이웃과 불편한 대화도 오가고 했던 경험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층간소음이라는 펜듈럼에 엄청 사로잡혀 있었어요. 일단 잠을 잘 못 자니 피곤하죠. 윗집 옆집 아랫집은 도대체 왜 그럴까 하면서 온갖 짜증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찼고요. 매일같이 다른 집을 알아보는 데 시간을 쏟기도 했습니다. 뭐랄까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다른 건설적인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트랜서핑을 읽고 이걸 그냥 지나가게 해봤습니다. 그냥 받아들인 것과도 비슷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땐 귀마개를 착용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더 이상 층간소음이 절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위층에서 쿵쿵 소리가 나도 귀마개 없이 잘만 잡니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이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정리! 오늘은 펜듈럼이 대체 뭔지, 이 펜듈럼을 벗어나는 방법은 뭔지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 트랙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펜듈럼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저자는 펜듈럼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의 중요성을 이런 말로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당신을 올가매려는 펜듈럼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 제때에 그것을 기억해내기만 하면 당신은 즉시 그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은 웃으며 혼잣말을 할 것이다. 아, 펜듈럼 너였어? 하지만 이번엔 날 낚기가 쉽지 않을걸? 전 이 생각을 트랜서핑적 사고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펜듈럼 또 너구나.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을 자꾸 괴롭히고 방해하고 올가매려는 그 어떤 생각이나 개인, 세력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때 더는 스트레스 받거나 불행해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내뿜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이 말을 되뇌보세요. 너구나 펜듈럼. 그리고는 지나가게 놔두는 겁니다. 펜듈럼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가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그 현상을 한 번이라도 체험하고 나면 비로소 펜듈럼의 줄에 묶여 꼭두각시 인형이었던 내가 그 줄을 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스토리와 결말을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인생 트랙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트랜서핑 이야기를 들고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규동이었습니다. 끝!